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시법 김병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자, 도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확인할게요. 자, 우리 교재는 이렇게 해서 266페이지 보이시죠? 네, 여기서부터 볼게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해서 미리 생각합니다. 자, 계약이나 상속, 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실행될 수 있는 거예요. 이 계약에는 뭐 매매 계약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상속이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 말고도 뭐 증여 계약 같은 경우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라든가 교환 계약 같은 경우도 소유권 이전 등기의 원인이 될 수 있죠. 또 유증 같은 경우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진행될 수 있죠. 자, 근데 그 중에서도 매매 계약이다. 자,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는 실거래가액이 들어오게 됩니다. 증여나 교환 계약은 실거래가액은 쓸 필요가 없어요. 자, 매매 계약일 때. 자, 매매 계약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라면 거래가액이 실제로 얼마에 거래됐는지를 등기부에 올리게 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유언이 있다 그러면 유증이 나오는 겁니다. 유증. 여러 가지 등기 원인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실행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매매 계약이라면 실거래가액이 등기부에 올라오게 된다는 거. 그다음에 자, 등기 원인이 그거 말고도요. 토지 수용도 소유권 이전이 되는 겁니다. 예, 또 진정 명의 회복으로 소유권 이전을 하거나 환매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같이 가거나 신탁할 때도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같이 진행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가장 많은 게 이제 매매 계약이겠지만 매매 말고도 증여, 교환, 상속, 자, 유증, 수용, 진정명의 회복, 환매, 신탁 등등등의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수용의 경우 아주 특이한 거죠. 그래서 사업 시행자가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제 돈 줬으니까 내 거다라고 자, 단독으로 가져가거나. 그죠? 또 원래는 말소를 해야 될 건데 원소유자가 자, 말소로 안 하고 이전 등기로 뺏어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진정명의 회복이라고 하죠. 그래서 매도 당시에 처음 팔면서 나중에 도로 사올 거야 라고 환매할 권리를 미리 등기를 해두는 이런 환매 특약 등기도 있을 수 있고요. 자, 위탁자가 부자거든요. 자, 부자가 전문가한테 소유권을 넘기면서 그거 근데 맡긴 거예요 라고 붙여놓는 거. 요걸 신탁 등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는 경우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중에서도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수용, 환매 이런 부분들이 시험에 잘 나오고요. 신탁도 좀 잘 나옵니다. 자, 이런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할 건데요. 자, 제가 이제 미리 조금만 써놨습니다.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자, 요거는 언제나 주등기로 실행이 되고, 소유권 이전 등기는 부동산의 일부는 분할 전이기 때문에 이전 등기가 안 됩니다. 네, 권리 일부 이전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권리 일부 이전이라는 게 지분을 이전하는 것이죠. A랑 B랑 자, 부동산을 2분의 1씩 가지고 있다 그러면 B가 2분의 1을 C한테 2분의 1을 넘길 수가 있는 거죠. 요 지분을 이전하는 거, 요게 권리 일부를 이전하는 겁니다. 요것도 가능하죠. 자, 이때 지분은 공유 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유 지분은 등기부에 나오고 요 지분 이전 등기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합유라는 건 민법상 지분이 존재하지만 자, 이 부분은 등기부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누구 합유라는 뜻만 등기하는 것이지 합유 지분이 등기부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 요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색깔을 바꿔가지고 별표 하나 쳐드릴게요. 자, 이 부분은 이제 별표. 합유 지분은 등기부에 안 나온다라는 거죠. 합유라는 뜻만 등기한다라는 거. 자, 총유라는 것도 공동소유에 있는데 공동소유 중에 공유, 합유, 총유가 있죠. 이 총유는 아예 지분이 없기 때문에 등기부에 아예 나올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아예 신경 쓰지 마시고 공유, 합유는 좀 구분을 좀 하셔야 됩니다. 둘 다 지분이 존재하지만 등기부에 나오는 지분은 다 공유 지분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 지분을 등기해놓고 이전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권리 일부에 대한 이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소유권이 아닌 권리를 이전하겠다. 자, 이것도 가능하지만 자, 소유권이 아닌 권리를 이전하겠다. 이거는 부기등기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자, 다음 이번에는 자, 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인데 자, 매매 계약서를 낸 상황이다. 그렇다면 실거래가액이 등기된다라는 것도 같이 보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소유권 이전에서 전반적으로 봤고요. 자, 그중에 강론에 해당되는 것 중에 수용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 수용이란 건 보상금을 주고 강제로 뺏어가겠다 이런 거예요. 자, 보상금 얼마 주야? 라고 협의를 하고 강제로 위원회에서 재결 결정을 하고 이런 절차가 필요한 다음에 이제 수용하다. 수용의 날, 수용 개시일 같은 말로 쓰시면 돼요. 수용되는 날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등기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 신청을 단독 신청으로 하게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수용은 단독 신청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순서 보셔야 돼요. 자, 일단 협의 재결일이 있고
수용일이 정해지고 이날 등기 없이도 물건이 변동됩니다. 등기는 여기 들어오니까 등기도 아직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도 물건이 변동되니까 공용징수라 그래요. 공용으로 자 징수가 된다. 공용징수로 등기 없이도 물건이 변동돼서 이제 내 거라고 시작된 날이에요. 그리고 등기까지 이루어지는데 이 등기 신청은 단독 신청으로 사업시행자가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수용이 언제 됐냐라고 하면 수용 개시일이 된다. 등기 안 했어도 내 거다라는 거죠. 이거를 협의 재결일이다 이렇게 해서 사기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등기 신청은 단독 신청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 보통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자 진행되게 되지만 만약에 미등기가 수용됐다라고 하면 보존 등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소유권 보존 등기 전전 강의에서 했었는데 이게 장, 판, 수, 특 이런 거 있었거든요. 수 이게 수용이에요. 수용. 자, 미등기 토지를 수용했다면 소유권 보존 등기 할 때 그때 배웠었던 얘기입니다. 보통은 등기가 돼 있기 때문에 보통은 편의상 이전 등기를 단독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수용하게 되면 요날 기준으로 해서 내 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소유권이 아닌 권리들은 싹 다 정리를 하게 돼 있고요. 자, 수용 이후에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잘못 들어온 거죠. 수용일서부터는 내 거니까 딴 놈이 들어서 너 나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소유권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하게 되고 소유권이 아닌 권리는 앞뒤 볼 것 없이 다 직권 말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깨끗한 새 소유권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다 이쁘게 직권으로 정리를 해서 주는 거죠. 자, 이때 직권 말소가 안 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직권 말소 안 되는 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부동산 위하여 존재한 지역권이다. 요거를 우리 요역지라고 하거든요. 요역지. 자, 필요하다. 나한테 필요한 건데 이거 지금 손해다. 이런 건 안 준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상속. 자, 상속. 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전등기. 얘네들은 예외다. 그래서 말소 대상에서 빠진다. 안 지운다라는 거예요. 자, 상속이 수용보다 먼저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이 상속이 수용보다 먼저 있었기 때문에 이 앞에 있었던 상속을 수용 가지고 덮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은 못 지운다. 또 위하여 존재한 지역권. 이거는 나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수용해가는 쪽이 유리한데 지우면 오히려 손해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예외다라는 거죠. 자, 다음 이번에는 환매 얘기를 보여드릴게요. 자, 환매는 매도인 A가 매수인 B에게 자, 돈 받고 파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근데 나중에 다 사올 거다. 너 미리 약속하자라고 환매 특약을 한 겁니다. 다시 사올 것을 미리 특약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된 경우 환매 특약 등기가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 등기가 동시에 처리가 되게 돼 있죠. 이때 자, 등기 신청은 반드시 동시 신청으로 두 개의 신청서를 각각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환매가 나중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매가 행사가 됐을 때는 등기관이 환매 특약 등기를 알아서 직권으로 말소를 해주게 돼 있고요. 환매권 행사가 안 되면 그때는 매수인 소유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럴 때는 등기관이 이게 다 끝났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도 환매 특약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신청을 해줘야 지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때 환매 특약 등기는 반드시 부기 등기로만 진행이 된다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각 신청서로 동시 신청이다. 자, 이 부분은 별표 하나 쳐드릴게요. 그다음에 환매권이 행사가 됐을 때는 자, 이때는 환매 특약을 직권 말소하게 돼 있고 환매권 행사가 없이 소멸했다 그러면 신청 말소로 정리하게 돼 있는 거죠. 자, 다음 신탁을 비교를 해드리려고 해드린 겁니다. 자, 신탁. 자, 신탁 등기도 역시 소유권 이전 등기랑 같이 가는 거예요. 자, 환매랑 소유권 이전랑 같이 가는 거랑 똑같이 같이 가는 건 맞는데, 자, 여기서는 별개의 신청서, 여기서는 하나의 신청서, 요게 다른 것이죠. 자, 그리고 이건 동일한 순위번호, 자, 동시신청 주등기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자, 신탁은 부기 등기다 그러면 틀립니다. 동시신청서 별개로 신청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동일한 순위번호요. 자, 별개의 순위번호 그러면 틀리는 거고요. 자, 별개의 신청서 그러면 틀립니다. 자, 전부 다 동일하게 간다라는 거,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의 신청서로 동일 순위번호, 동시신청, 주등기 이렇게 해서 같이 진행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산을 자, 수탁자한테 맡기면서 근데 맡긴 거야라고 딱지를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재산 관리 잘해서 우리 아들을 좀 도와달라. 수익자는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이 세 사람의 관계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때 신탁 등기는 이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수탁자가 여러 명일 때, 이럴 때는 합유의 등기가 들어갔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합유 지분이 있지만 등기부에 합유 지분권자가 안 나오기 때문에 합유 누구누구는 합유 이렇게 해서 합유라는 뜻만 기록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신탁 등기도 간단히 봤는데 신탁에서는 하나의 신청서, 자, 환매는 요등기 별개 신청서 이렇게 둘 다 동시에 들어간다라는 거, 요걸 꼭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간단하게나마 소유권 이전 등기 전반을 한번 살펴봤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가 제일 많이 되는 만큼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상속도 있고 매매 계약도 있고 유증도 있고 뭐 심지어 진정 명의회복 수용 등등등 여러 가지 원인이 존재한다. 그중에 매매 계약일 때 제일 중요하니까 이때는 실거래가액까지 등기부에 들어간다라는 거. 시험에서는 수용 많이 나오고요. 자, 최근에는 환매 특약도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신탁은 계속 나오다가 자, 작년에 잠깐 좀 약간 빠졌어요. 그래서 올해 정도 다시 한번 또 출제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